최근 목과 어깨 주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목 디스크가 중요한 원인으로 손꼽히는데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현대병, 목 디스크에 대해서 전주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7개밖에 안 되는 뼈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목. 그러나 목은 머리에서 온몸으로 전달되는 신경 다발의 중요한 통로입니다. 그래서 목뼈와 관련된 질환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요.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왜 허리 디스크는 네. 감기처럼 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근데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? 보통 이제 우리가 요통 이야기를 할 때 전 인구의 한 80% 정도가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요통을 경험한다.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. 네. 우리가 이제 어떤 시점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병자 수와 그 지역 전체의 인구수에 대한 비율을 유병률이라고 하거든요. 그냥 네. 쉽게 이야기해서 발생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요통에 비해서 경부통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요. 보통 60% 정도가 경부통을 경험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이 저려서 병원을 갔더니 뭐 목 디스크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거든요.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가요?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손이 저리다고 해서 꼭 목 디스크는 아닙니다. 예. 특히 그 5손가락이 다 저린다고 하시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특히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목 디스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동시에 다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. 예. 한두 군데 목 디스크에서만 증상을 나타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표현을 한다면 손가락이 다 저리는 게 아니라 손의 일부만 저리는 게 보통의 디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손가락과 손 전체가 다 저리는 경우는 다른 경우를 좀 염두를 하고 검사를 더 해봐야 되겠고요.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자목일 때도 그와 비슷하게 손이 저린 경우가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뭐 일자목이어도 손이 저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목이 안 좋은 이유는 뭔가요? 일단 그 목이 부드러운 곡선이 없어지고 일자가 되면 아무래도 그 충격입수 기능이 떨어지겠죠. 우리 그 용수철 예. 하시죠. 용수철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해서 이런 둥근 형태로 이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힘을 뺀 상태에서 그 원래 C자형이던 그 목 곡선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근육이나 인대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. 그게 일자로 하면 어느 쪽은 근육이 확 늘어나게 되고 어느 쪽은 줄어들게 되면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일자목이 되면 이런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복원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 통증뿐 아니라 오후가 되면 두통이나 심지어는 이제 안구통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명이나 침 삼킬 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떤 게 걸린 듯한 느낌을 이물감이라고 하는데 예. 그런 이물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목에서 곡선이 변하면 또 하나는 이제 그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아래쪽으로 흉추나 요추도 자연스럽게 곡선이 좀 변하겠죠. 그래서 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. 예, 뭐 간접적으로 이제 아래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일자목이 목 디스크 같은 것들이 있으면 뭐 등이나 허리 쪽도 아플 수 있는 건가요? 일단 조금 전 말씀드린 것은 이제 임상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이제 유추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. 통상적으로 일자목 등이 있어서 등이나 허리 쪽에 직접적인 신경 연결이 있어갖고 통증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네,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을 때 허리 디스크처럼 목 디스크가 있어도 허리 통증이 있고 다리가 당기는 게 사실은 아주 드물게 보고는 되고 있어요. 우리 케이스 레포트라고 해서. 근데 네. 통상적으로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다리 쪽에 통증이 생긴다고는
말하지 않습니다. 다만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큰 연관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런데 이제 목 디스크인데 목은 아프지 않고 다른 부위가 아프신 분들은 그럼 왜 그런 건가요? 우리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요. 이제 신경이 딱 누르는 부위가 있으면 신경이 가는 쪽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예. 그 옆쪽으로 근육이나 인대, 그러니까 신경이 직접 가는 부위는 아니지만 그걸 연관통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어도 목은 별로 아프지 않은데 네. 어깨나 팔, 그다음에 등 쪽으로 아니면 이제 손만 통증이 있거나 저리는 경우도 많이 이렇게 호소를 하시고 있습니다. 예, 그 원인이 되는 부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통증을 느낀다는 게 조금 생소한데요. 이런 게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?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그 연관통을 들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방사통이라고 하는 통증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둘 다 생소한 말인데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, 연관통은 우리 통증의 원인이 있으면 그 통증으로 인해 주변의 목, 그다음에 그 근육이라든지 어깨 관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머리와 척추의 인접부 같은 데 있잖아요. 그리고 관자놀이 부근, 하악 관절 이런 것들이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구조를 좀 바꾸게 되거든요. 이제 그러면서 이런 그 주위 구조물에 신경화학적 변화가 생기면서 연관통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비유를 하자면 이제 직장 내에서 옆에 그 김대리가 이 과장님한테 이제 혼나고 있는데 예.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지면서 그죠. 조용해지잖아요. 그런 거와 같이 좀 연관이 있어서 직접적인 상관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연관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비해서 방사통은 실제로 신경이 눌리는 그 부위 그리고 신경이 따라 내려가는 그래서 신경이 따라 내려가는 그 근육을 통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것 직접적인 계통적인 통증이죠. 이제 그런 걸 방사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예. 이 어깨 통증도 목과 관련이 있을까요? 오십견이나 충돌 증후군 같은 것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예. 오십견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캡슐라이티스라고 해서 싸고 있는 관절 낭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목 때문에 직접적으로 온다고 하는 건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. 근데 제가 제 진료실 경험으로 보면 그 목이 건강한 분들, 네. 목이 이렇게 건강한 분들은 가령 어깨를 움직일 때 근육의 동작이 부드럽게 이렇게 되는데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서 그게 오랜 세월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충돌 증후군이 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그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어깨 동작이 좀 부자연스러워지면서 그리고 그게 만성화되면서 충돌 증후군이나 오십견 같은 게 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증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깨를 우리가 치료를 할 때 그 어깨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목과 같이 이렇게 치료를 하면 치료 결과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또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 임상 경험으로는 간접적인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리고 또 이제 목 디스크를 진단할 때 두통이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. 두통과 목 디스크 연관성이 있나요? 일단 우리가 이제 두통이 있을 때 뇌를 전공하는 학자들은요, 이렇게 이제 두통의 원인 중에서 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% 정도 된다고 이제 이런 보고를 하고 있고요. 네. 저처럼 이제 척추를 주로 이제 전공하는 그 학자들은 아니다. 이 두통을 하는 것 중에 90% 이상이 목에서 온다.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많이 상반이 되는데 예.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 임상 경험이 목이나 척추 쪽이기 때문에 그 후자를 조금 더 지지를 합니다. 제 임상 경험도 거의와 많이 일치를 하고요.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진료실에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오는 환자들이 있으면 일단은 뇌 CT나 MRI를 찍기보다는 목에 대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존 치료를 먼저 해보거나 그런 시도를 먼저 해보고 있습니다. 또 일자목이 있다고 하면 이게 목 디스크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일자목과 목 디스크는 연관성이 있나요? 제 임상 경험으로 보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갑자기 허리가 틀어지면 거의
허리 디스크일 확률이 거의 높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정상인 그 성인 분께서 갑자기 허리가 틀어졌다면 거의 원인은 디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목은 디스크가 있어도 이렇게 일자목이 되거나 그렇게 목의 형태가 변하는데 꼭 그 일자목이 되는 원인이 디스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특히 일자목이 되는 경우는 만성적인 작업 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특정인 자세 같은 게 있죠. 그리고 그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에 목 디스크가 되는 경우가 흔하고요. 허리처럼 목 디스크 자체로 인해서 일자목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목 디스크가 물론 있으면 일자목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일자목이 있다고 해서 목 디스크이다라고 섣불리 그 진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4, 5번 사이에 많이 틀어지던데 목 디스크도 잘 발병하는 부위가 있나요? 목 디스크는 보통 이제 5, 6번에 흔히 발생을 하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6, 7번 그리고 이제 4, 5번 사이에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향이 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그 퇴행성 변화 처음에는 이제 그 추간판에 탈수라든지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인접, 관절이라든지 근육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증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예. 네,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, 원장님. 네, 감사합니다.